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훈입니다. 오늘은 괴담 그리고 가짜 뉴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역사적인 가짜 뉴스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짜 뉴스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 주에 나올 이 책 광화문 괴담이라는 책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이 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책도 팔 겸, 그리고 여러분들께 몰랐던 사실을 알려드리기도 할 겸이요. 17가지 괴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떠돌고 있는 많은 괴담들이 있습니다. 그 괴담을 요즘 떠돌고 있는 말, 단어로 바꾸면 가짜 뉴스입니다. 역사에도 가짜 뉴스가 있죠. 우리들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들이 알고 봤더니 괴담이고 가짜 뉴스였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가짜 뉴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짜 뉴스는 현대가 됐든 과거가 됐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생산이 되고 유통이 되는가에 대해서 괴벨스를 위한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깨비나 유령에 관한 이야기도 괴담입니다. 글자를 모르는 아이들이 제일 즐기는 이야기도 괴담이죠. 도깨비 이야기. 그리고 또 다 큰 대학생들이 때로 여행을 가서 밤에 하는 이야기도 괴담입니다. 괴담 재밌죠. 잘 짜린 스토리보드에다가 적당한 반전, 그리고 소름 끼치는 결론. 이게 융합해 있으니까 듣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나 모두 흥분하게 만듭니다. 좋은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합니다. 도입부터 결론까지 미리 짜놓은 각본 속에서 주연과 조연, 배경과 시대를 종횡무진하면서 스토리가 이어지죠. 좋은 스토리에는 불필요한 요소가 애시당초 없습니다. 이게 여기 왜 나오지 하는 그 의문도 결론에 가면 이게 이미 깔아놓은 복선임이 밝혀줍니다. 그래서 괴담은 재밌습니다. 훌륭한 소설은 재밌습니다. 드라마도 재밌고 영화도 재밌습니다. 소설은 각본에 재미있으라고 집어넣은 살들입니다. 재미가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극적이지도 않습니다. 느슨합니다. 무질서하게 널려있는 돌더미, 그리고 철근 덩어리처럼 이렇게 철거당한 폐가 속에서 사실들을 하나씩 주어서 재구성해야지 진실이 보입니다. 지저분해서 보기도 싫습니다. 그래도 본다고 해서 재구성한다는 그런 노력도 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게 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드라마틱한 진실 혹은 극적인 역사, 그런 게 있다면 일단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이거 괴담 아닐까? 가짜 뉴스가 아닐까 하고요. 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괴담 같은 역사에 홀립니다. 극적이고 감동적이니까요. 악당, 그리고 영웅, 난세, 태평성대에 관한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들에 우리들은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오히려 신뢰하게 됩니다. 괴담이 됐든 지식이 됐든 진실이 됐든 이제 사실, 팩트가 아니라 감동 여부가 역사를 대하는 기본적인 기준이 돼버립니다. 지금 시중에 떠도는 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감동적 역사들이 있죠. 영웅, 투사,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는 감동을 하는데 그 감동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괴담이 아닐까, 가짜 뉴스가 아닐까 하고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역사에 관해서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오래 하게 되면 진실이 된다. 거짓말을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 나치 독일의 이름도 긴 장관, 국가대중계몽선전 장관 요제프 괴벨스가 남긴 명언입니다. 이 괴벨스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5년 4월 30일 권총으로 자살한 나치 독일 총통 아돌프 히틀러 유언에 따라서 후임 총통으로 임명이 됐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본인도 가족들과 함께 동반 자살합니다. 일주일 뒤에 나치는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을 했죠. 그때까지 나치를 떠받쳐준 힘이 군사력과
선동력이었습니다. 독일이라는 공동체 내부에다가 적을 만들어서 적대감을 결집시켜서 그 적들을 타도해버리고 나머지 공동체 구성원들을 또 분열시켜서 적을 만들어서 타도를 하고 세력을 강화했죠. 외부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만든 군사력으로 제3제국 영역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폴란드가 독일 소수민족을 탄압한다고 선동을 해서 폴란드 침공을 합류했고, 영국 군함을 격침시킨 뒤에 영국 총리 처칠이 시한폭탄으로 침몰을 시도했다면서 독일 국민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정당화했죠. 그 모든 거짓말들이 정교한 프레임 속에 진행이 됩니다. 프레임,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소설을 짜는 각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충격을 주고 조작한 사람들을 따르게 만들 수밖에 없던 겁니다. 대다수 독일 국민들은 괴벨스가 한 모든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패전이 사실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 프레임에 완전히 씌여서요. 이게 다 거짓말이 가진 힘입니다. 특히 전문가에 의해서 반복되고 오래된 거짓말은 거짓말하고 입증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냥 진실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나 선전, 선동이 가지는 힘을 이야기할 때는 이 괴벨스가 빠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괴벨스가 없을까요? 대한민국 그리고 그 전 시대 역사에 대해서 괴벨스 같은 전문가가 반복해서 오래도록 거짓말을 해서 진짜처럼 만들어버린 그런 괴담은 없을까요? 역신뢰의 역설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근대사에 너무나도 잘 들어맞는 이야기입니다. 구한 말부터 해방 때까지 대한민국 건국의 전 근대사는 사연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 잘 느끼고 있죠. 그 근대사에서 조선, 그러니까 대한제국과 함께 주인공 역할을 했던 나라가 일본입니다. 싫든 좋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선은 패했고 식민지로 추락했고 전쟁에 휩싸였고 그 나락 속에서 부활해서 21세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만 아니었다면이라는 가정법이 무의식적으로 우리 대중 뇌리에 심어져 있습니다. 100년 일찍 잘 나갈 수 있었던 우리였는데 그놈의 외놈 때문에 근대화가 지연됐다는 그런 심리죠. 근대사 연구에서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가 그래서 역신뢰의 역설입니다. 어떤 뉴스의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오히려 그 뉴스 주인공이 한 말과 행동에 신뢰를 주게 된다는 그런 역설입니다. 한국사에서는 그런 역신뢰의 역설이 심각합니다. 근대사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문제는 일본이라는 악마가 원인이라고 몰아붙이면 웬만한 대중적인 논쟁은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공감대가 형성돼 버립니다. 그래, 우리는 총독부라는 일본이라는 악마가 있었지. 그 악마가 우리 잘 나갈 수 있었던 대한민국, 대한제국과 조선을 망가뜨려 버렸지. 네 말이 맞아. 하고 공감해 버리는 겁니다. 총독부는 악마 그 자체라고 이야기할 때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총독과 동급으로 악마로 지탄을 받게 됩니다. 입은 닫혀버리고 논쟁은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웬만한 오류와 잘못은 일본과 총독부한테 책임을 돌리면 되게 공감을 얻습니다. 왜? 일본과 총독부가 그 웬만한 오류와 잘못이라는 악행을 충분히 저지르고도 남을 악마라고 다들 생각을 하니까요. 이게 한국 근대사에 조악하고 편협한 가짜뉴스와 괴담이 횡행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 책에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역신뢰의 역설에 빠진 대중은 너무도 강력합니다. 너무도 강력해서 양심적인 많은 학자들은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몰약심적이고 게으른 많은 학자들은 더 많은 사료를 뒤지는 대신에 추정한다 혹은 틀림없다까지 가는 단정적인 선언으로 동조를 하거나 강화해서 많은 근대사적 상처의 책임을 일본에게 돌려버립니다. 예컨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적 이완용이 선한 전쟁보다 악한 평화가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대중매체 칼럼과 정쟁 도구와 청소년을 위한 강연에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괴담가들입니다. 이 말은 이완용이 아니라 기원전 로마 시대 정치인 키케로가 한 말입니다. 이완용은 악의 화신이고 이완용이 아니고서는 항일 투쟁보다 나라 팔아먹고 편히 사는 게 좋다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역신뢰의 역설을 적극 활용한 가짜뉴스입니다.
이완용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저놈은 이완용과 똑같은 친일파라고 욕을 하죠. 사실은 여기 있는데 그 사실은 덮여버리고 가짜 뉴스로 인해서 그 말을 한 사람이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가짜들이 진실이 돼 버렸습니다. 괴벨스 말대로 전문가가 반복해서 오랫동안 내뱉은 거짓말이 진짜 뉴스와 진짜 역사를 쫓아내버리고 자기들이 진실이 돼버렸습니다. 진실은 쫓겨나고 괴담의 진실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대중에게 자랑스럽게 인사를 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괴벨스스럽다라는 표현의 반대편에는 영웅담이 있습니다. 영웅담은 미학적이고 미화적입니다. 서사가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뭉클합니다. 영웅은 여러 분야에 존재합니다. 한국에서 문화 분야의 대표적인 영웅은 추사 김정희입니다. 김정희는 명필가 그리고 명문장가, 뛰어난 정치가이며 예절 바르고 인격적으로도 완성된 위인입니다. 아니, 이어야 한다고 사람들은 믿죠. 김정희를 비난하는 글 그리고 김정희를 비판하는 주장은 그래서 가짜 뉴스고 이걸 퍼뜨리는 사람은 반문화적인 무식한 자로 낙인을 찍혀버립니다. 저도 찍힐 겁니다. 추사 김정희라는 사람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권력입니다. 세종도 그렇고 정약용도 그렇습니다. 김정희, 세종, 정약용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전문가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은 이제 스스로 권력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설도 믿으면 사실이 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독일 사람 요제프 괴벨스가 아니라 한국 사람 유홍준입니다. 유홍준 아시죠? 그분입니다. 전 문화재 청장이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불후의 명작을 저술한 바로 그분입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유홍준이라는 분이 이렇게 전설도 사람들이 믿으면 진실이 된다라고 설파해 왔습니다. 전설도 믿으면 사실이 된다. 굳이 전설에 따르면이라고 붙일 이유가 없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전설도 사람들이 믿으면 사실이 된다. 굳이 전설에 따르면이라고 붙일 이유가 없다. 셀 수 없이 많은 저작과 강연 중에서 유홍준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씩. 저와 전화통화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거짓말도 반복하면 사실이 된다라는 이 괴벨스의 말이 워낙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내용과 유사한 레토릭을 가진 이 문장을 쓴 분이 괴벨스의 말을 모를 리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했다면 전설도 사람들이 믿게 되면 사실이 된다는 신념의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전설을 거듭말하면 사람들이 믿게 되고 근거가 있든 없든 그 믿어진 전설이 사실을 대체해도 무방하거나 대체하기를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전설이 사실을 이기는 것이요. 그래서 결과가 뭘까요? 재미와 교훈은 찬란하게 빛나고 진실은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한 시대의 지성을 책임지는 지식인이라면 전설이 진실이 되기 전에 괴담을 무너뜨려야 옳습니다. 문화적 영향력이 대한민국 내 순위를 다투는 명사요 전문가라면 해서는 안 될 언사이고 품어서는 안 될 위험한 발상입니다. 진실이라고 확정돼 버린 역사적인 가짜뉴스를 제가 괴담이라고 규정합니다. 전설이나 신화처럼 그냥 듣고 넘어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압도적인 영향을 미친 가짜뉴스들이 제가 말하는 괴담입니다. 스스로 권력을 가지게 된 그 전문가들이 유통시킨 무책임한 가짜뉴스들입니다. 그 위험한 발상이 유포한 추사 김정희 괴담이 바로 이 책에 들어있습니다. 자꾸 믿게 만들어서 결국 진실처럼 돼버린 대표적인 괴담입니다. 이 추사 김정희 가짜뉴스를 생산한 사람은 추사 김정희 전문가, 전 문화재청장
유홍준입니다. 또 있습니다. 베트남 민족 영웅 호치민이 정약용이 쓴 목문심서 애독가였다. 이 가짜뉴스도 소개를 했습니다. 이 가짜뉴스를 생산한 사람은 다산 정약용 전문가인 다산연구소 이사장 박성무, 그리고 유명한 시인 고은입니다. 전문적인 무지함, 그리고 전문적인 조급함과 공명심이 초래한 서울 용산공원에 있는 일본군 군마 위령탑 괴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 왕조가 500년 동안 하늘에 제사 지내던 제단 흔적이라고 전문가들이 주장했던 돌덩이들이 알고 보니 이 땅을 점령한 일본군 군용 말 위령탑이었습니다. 그 전설과 괴담 가운데 대한민국에 아직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풍수입니다. 풍수가 실존하든 말든 그건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조선 왕국 수도 한성, 정확히 말하면 한양이 아니라 한성입니다. 한성을 풍수로 입지를 선정하고 도시 계획 또한 풍수를 기준으로 했다는 괴담을 소개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한양 풍수 입지론 또한 괴담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든 대한민국 정부든 웬만한 학자든 한양 풍수 괴담 그러면 1 더하기 1은 2라는 의심할 여지 없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주장을 하고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공화국 수도 서울 한복판을 뒤집어 엎고 자리 잡은 저 광화문 광장입니다. 풍수로 광장을 이룩한 그 괴담 생산 그리고 유포자는 대한민국 대표 건축가 승효상입니다. 광장이 다 완성될 때가 되니까 이분은 풍수는 잘 모른다라고 입을 바꿔버렸습니다. 애국적인 영웅담 또한 경계 대상입니다. 위정척사파 면함 최익현이 대마도에서 단식 투쟁 끝에 4개월 자그마치 넉 달 만에 단식 투쟁하다가 순국했다는 이 초능력적인 서사. 해이금 밀사 이준이 만국 대표들 앞에서 단검으로 배를 가르고 창자를 흩뿌리며 독립을 외치다가 죽었다는 이 소설보다 더 극적인 이야기. 식민시대에 조선 민중으로 하여금 항일 의지를 불태우며 독립을 염원케 한 이 두 영웅담이 사실은 당시 애국심에 불탄 조선 언론이 퍼뜨린 조작 뉴스고 가짜 뉴스라면 어떡하겠습니까? 팩트가 그렇습니다. 감동은 파괴되지만 아쉽게도 가짜 뉴스입니다. 자, 이제 괴벨스를 위해서 변명을 해보겠습니다. 괴벨스가 거짓말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진실이 된다라고 주장했죠. 근데 그 말 자체가 괴담입니다. 괴벨스는 이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나쁜 주장은 나쁜 놈이 했으리라고 믿는 확증 편향, 아까 말씀드렸던 역신뢰 역설이 만들어낸 가짜 뉴스입니다. 괴벨스가 남긴 그 어떤 저작과 연설문에도 이 문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1941년에 괴벨스는 처칠의 거짓말 공장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영국 놈들은 거짓말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고 끝까지 진짜라고 우겨야 한다는 원칙을 추종한다. 아무리 골 때리게 들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들은 끝까지 거짓말한다라고요. 독일에서 거짓말을 해서 선전전을 펼치자는 게 아니라 영국 놈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을 했던 거죠. 괴벨스는 죽을 때까지 본인과 나치 제국이 진실을 추구한다고 믿었습니다. 영국이 거짓말을 남발해서 제국 가치를 떨어뜨린다 생각했죠. 큰 거짓말 뭐 어쩌고 하는 이런 문장은 괴벨스가 죽고 나서 50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21세기입니다.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생겨난 가짜 뉴스입니다. 2002년에 12개 사이트에서 처음 이게 등장합니다. 2008년에 이게 17,000개 사이트로 인용이 됩니다. 2011년에는 자그마치 50만 개 사이트에서 이름도 몇 군데 틀린 괴벨스가 한 말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출처는 없었습니다. 자기 선동이 거짓말이라고 자백하는 선동 전문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확히 의문스러운 괴벨스답지 않은 언행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역신뢰의 늪에 빠져서 즐겁게 괴벨스를 인용합니다. 정말 괴벨스가 아니면 이런 발상을 할 놈이 없으리라고 싶을 정도로 괴벨스적인 주장이니까요. 딱 괴벨스스러우니까 괴벨스라고 믿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괴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설도 사람들이 믿으면 사실이 된다고 했던 그분은 이 수사법이 괴벨스 말과 유사하다고 해서 죄의식을 느낄 필요는 없겠습니다. 지우개로 사람을 찔러놓고 칼로 찌른 줄 알고 느끼는 그런 불가능한 죄책감이니까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마크 트웨인, 톰 소유의 모음을 쓴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일찌감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실이 막 신발을 신고 있을 때 거짓말은 지구를 반바퀴 돌 수 있다. 괴담이 가지고 있는 파급력과 돌파력 그리고 유통의 힘이 무섭다는 이야기겠죠.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명한 마크 트웨인의 명언을 기억하는 독자분들께 죄송하지만 마크 트웨인은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찰스 스퍼전이라는 영국 목사가 마크 트웨인의 동시대에 그 영국 목사가 했던 말입니다. 이렇듯이 괴담을 묻고 따블로 괴담을 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괴담이 따따블로 횡행하는 시대에 대한 이야기, 바로 이 책 방화문 괴담의 17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주십시오. 대놓고 책장사를 받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이 책에 있는 괴담을 다시 한 번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종훈입니다. 고맙습니다.